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2세 구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 아픈 건 돌보지도 않고 사셨던 아주 강인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박사님, 요즘 밤이 오는 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4번에서 5번씩 가는데 거실은 어둡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넘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겨우 이를 보고 누우면 또 1시간 뒤에 요의가 느껴져서 깨고 아침이 되면 머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참 미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구 어르신처럼 매일 밤 깊은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복도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두운 집안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 그게 바로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골절사고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로 보이는 사고만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무려 20년 동안 추적조사한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야간요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는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이 실시간으로 깎여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신장은 밤이 되면 휴가를 가야 합니다. 낮 동안 열심히 노폐물을 걸러냈으니 밤에는 쉬면서 회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을 가려고 깨는 순간 휴식을 취하던 신장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밤 신장이 혹사당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 심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뇌 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청소가 되는데 자꾸 깨버리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구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기적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아주 흔한 것 하나, 그리고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할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뇌를 잠재우고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천연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구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밤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는지, 혹은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 댓글창에 숫자 1 혹은 시작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살리고 숙면을 되찾아줄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십시오.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혀 밑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구 어르신께 이 처방을 내렸을 때 어르신은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박사님, 당뇨가 있는 나한테 이렇게 달지단 꿀을 먹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아주 귀한 연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간이라는 커다란 에너지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면 이 창고에
글리코겐이라는 비상식량을 가득 채워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입니다.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몸의 구석구석을 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간 창고에 쌓아둔 비상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위험하니까 뇌를 강제로 깨워서 뭐라도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녀석은 잠을 깨우는 아주 시끄러운 알람시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여러분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얕은 잠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신이 살짝 깨어나니까 방광에 소변이 아주 조금만 차 있어도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침까지 참고 잘 수 있는 양인데 뇌가 깨어 있으니까 어서 화장실 가야 해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을 가는 진짜 이유는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잠에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꿀 한 스푼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꿀은 설탕과는 다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완만합니다. 자기 전에 꿀을 혀 밑에서 녹여 드시면 이 당분이 혈관을 타고 간 창고로 들어가 비상식량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뇌는 밤새 에너지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고 시끄러운 알람 시계인 코르티솔도 잠잠해집니다. 방광에 소변이 좀 차더라도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잠만 자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수기도 밤에는 필터를 청소하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장의 여과 기능은 밤이 되면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신장이 휴가를 떠나는 시간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순간 휴가 중이던 신장은 비상을 걸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정상인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잠을 못 자서 신장이 1시간 더 고생할 때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는 매년 빠르게 나빠집니다. 결국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뇌를 달래서 신장이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가 시간을 보장해주는 보약인 것입니다. 구 어르신도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야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저녁마다 입이 심심하다고 드셨던 수박이나 포도 한 접시가 오히려 소변량을 늘리고 뇌를 깨우는 독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신장을 투석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얼굴이 헬쑥해진 친구나 이웃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을 지키는 기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 해결책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즉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전까지 500ml 한 병, 그리고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500ml 한 병을 천천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구 어르신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아니 박사님,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들 하는데 저녁에 목이 마르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갈증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아주 영리한 수문장이 살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은 뇌 하수체에서 나와 신장의 소변량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몸이라면 밤이 되었을 때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소변 공장 문을 꽉 닫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침까지 화장실 안 가고 푹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수문장이 기운이 빠진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자료를 보면 어르신 야간뇨 환자의 80% 이상이 밤에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십니다. 수문장이 졸고 있으니 신장이 밤낮 없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저녁 6시 이후에 마시는 물은 잠자는 신장을 깨우는 독촉장과 같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물을 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뇌 하수체를 자극하고 항이뇨 호르몬을 더 열심히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호르몬 훈련인 셈이죠.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과 저녁 국물 요리입니다. 알코올은 이 소중한 호르몬의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술 마신 날 밤에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드시는 찌개나 국의 소금기는 몸속에 물을 붙들어매어 결국 밤 소변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구 어르신께도 저녁 식사 때는 젓가락만 사용해서 건더기만 드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30분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하지 거상법을 실천하십시오.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높은 베개 위에 다리를 올려두고 30분 정도만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야간뇨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수분은 중력 때문에 낮 동안 다리 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남거나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눕는 순간입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그 수많은 수분이 중력을 벗어나 다시 심장과 신장으로 한꺼번에 밀려 올라옵니다. 심장은 갑자기 늘어난 수분을 보고 큰일 났다, 몸에 물이 너무 많다 하고 판단해서 신장에게 소변을 빨리 빼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눕기만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미리 다리를 올려서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을 미리 순환시켜야 합니다. 누워있는 30분 동안 미리 소변을 만들어내고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밤새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구 어르신도 처음엔 이 간단한 동작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저녁에 다리 좀 올리고 있었을 뿐인데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다리는 소변을 담아두는 제2의 물탱크와 같습니다. 잠들기 전 이 탱크를 미리 비워주는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은 연장해 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호르몬 관리법과 다리 관리법은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비법을 하루 일과표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이 시간표를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시면 식사를 하시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3시간 동안 물 500ml 한 병을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두 모금씩 천천히 몸을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 낮 동안 충분히 보충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 전까지도 똑같이 하십시오. 물 500ml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루에 딱 1리터 정도를 마시게 됩니다. 많은 분이 하루에 물 2리터는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이 물을 모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드시는 것이 비결입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이제 숨은 장인 항이뇨 호르몬에게 쉴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물을 입에 대지 마세요. 목이 너무 마르면 입안을 헹구기만 하시거나 아주 작은 한 모금만 드십시오. 특히 저녁 식탁에서 국물이나 찌개는 과감히 치우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신장이 편안해집니다. 잠들기 30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구 어르신은 이때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고 높이 올리셨습니다.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 계시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이동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는 휴대전화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30분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방광을 깨끗이 비우세요. 그리고 눕기 직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꿀 한 스푼을 혀 밑에는 넣고 녹이십시오. 구 어르신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몬드 7알을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혈당이 밤새 춤추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한 스푼 정도는 괜찮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훨씬 느리고 오히려 새벽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뇌가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내 혈당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딱 사흘만 확인해 보세요. 아마 큰 변화가 없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 문제인지 신장 문제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소변 줄기를 확인해 보세요. 소변이 가늘어지거나 끊기고 다 봐도 시원하지 않다면 전립선 비대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변 줄기는 시원한데 양이 너무 많고 자주 가게 된다면 그건 호르몬과 신장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혈압약 중에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약의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만 살짝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3일 배뇨일지를 써보세요. 종이컵 하나를 준비해서 소변을 볼 때마다 시간과 양을 기록하는 겁니다. 종이컵 한 컵이 보통 180ml 정도 되니까 컵에 찰랑거리는 정도를 보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의사는 여러분의 신장과 방광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시간표와 정보들이 완벽하게 이해되셨나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 아니면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다신 분들끼리 서로 할 수 있다고 응원도 한마디씩 건네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더 오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72세 구 어르신이 한 달 만에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처음에 다른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밤잠을 설쳐서 얼굴이 흑빛이었고 어깨도 축 처져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뵌 구 어르신의 얼굴은 그늘 하나 없이 환하게 피어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가득하셨습니다. 구 어르신은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저녁에 물 줄이고 꿀 한 스푼 먹었을 뿐인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딱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더라고요.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활동하는 게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낮에도 멍하고 졸음이 쏟아져서 누워만 계셨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과 노인복지관에 가서 바둑도 두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혈당 수치였습니다. 잠을 깊이 자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당뇨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여과율 수치 역시 더 나빠지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구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나이 들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운명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의 끝자락을 이렇게 밝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잠 자자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치매로부터 뇌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다시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뇌에 보내는 따뜻한 야식입니다. 뇌가 밤새 배고프지 않게 비상식량을 채워줘야 여러분의 뇌가 시끄러운 알람을 울리지 않고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가 깊이 잠들어야 신장도 비로소 휴가를 떠나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물 마시는 시간표를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마시는 물은 여러분의 신장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숨은 장인 항이뇨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을 닫아주세요. 술과 저녁에 짠 국물 요리는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장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수명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깨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신장이 지쳐서 내뱉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산책로로 인도할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밤 실천하는 꿀 한 스푼, 그리고 저녁의 절제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구 어르신처럼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뒤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고맙다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환한 미소로 깨어나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저도 기쁜 마음으로 진료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